네, 이번 재보선은 15곳에서 치러집니다. 사상 최대 규모고요. 그래서 선거 결과에 따라서는 여야가 큰 후폭풍을 맞을 수 있는 그런 아주 미니 총선으로 불리고 있습니다. 자, 먼저 투표 현장으로 한번 가보겠습니다. 조현선 캐스터 전해주십시오. 네, 2014 재보궐선거 앞으로 1시간 조금 넘게 남았습니다. 작년 대비 투표율이 전반적으로 낮거나 비슷한 수치를 보이고 있습니다. 현재 이 시각 평균 투표율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29.1%입니다. 288만 유권자 중에서 83만 명의 투표자가 투표를 마친 겁니다. 자, 지난 상하반기 재보궐 투표율보다도 1%포인트 안팎으로 낮은 수치 보이고 있습니다. 투표율 지역별로 알아볼게요. 서울 동작을 41.5%입니다. 부산 해운대와 기장각 19.6%, 대전 대덕 29.1%를 보이고 있습니다. 다음 지역 알아보겠습니다. 전체 29.1% 중에서 5곳의 경기권 중에서 경기 수원을 23%, 경기 평택을 26%를 보이고 있습니다. 마지막 지역구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충북 충주 31%고요. 전남 순천과 곡성 벌써 45.2%를 찍고 있습니다. 이쯤에서 최근에 치러졌던 선거들의 투표율을 한번 짚고 넘어가 보겠습니다. 2014 지방선거 56.8%였고요. 작년에 치러졌던 상하반기 재보선 모두 33.5%입니다. 현재 투표율로 다시 돌아와서 15개 선거구 중 가장 높은 투표율을 보이는 3곳입니다. 왕의 남자의 경합지 전남 순천과 곡성 하루 종일 1위의 투표율 45.2%, 그 뒤로 서울 동작을, 경기 김포가 잇고 있습니다. 반대로 가장 낮은 투표율을 보이는 3곳입니다. 전체 29.3% 중에서 경기 수원을과 부산 해운대 기장각, 광주 광산을이 가장 낮은 투표를 보이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2014 재보궐선거 투표율 알아봤습니다. 자, 이제부터 집중적으로 재보궐선거 소식 알아보겠습니다. 뉴스 최고수 한 번 더 모셨습니다. 동아일보 논설위원 박성원 의원 나오셨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예, 지금 한창 투표가 진행되고 있는 현장으로 먼저 달려가 보겠습니다. 현장 화면 먼저 확인하겠습니다. 자, 이 시각 지금 동작을 투표소 상황이죠? 일단은 6시 현재 전체 투표율은 29.1%로 작년 재보선보다는 오후 6시 현재 낮은데 동작은 이번에 굉장히 투표율이 높습니다. 오후 6시 현재 지금 41.5%거든요. 아, 굉장히 높군요. 왜 그랬을까요? 아무래도 이제 새누리당 나경원 후보 그리고 정의당의 노회찬 후보가 막판 야권 단일화 성공을 하면서 굉장히 격전지로 떠올랐기 때문에 선거에 대한 관심도 매우 뜨거웠던 것으로 보입니다. 지금 아무래도 오후 6시쯤인데 이제 2시간 남았거든요. 아마도 젊은 층에서 이제 퇴근하기 위해서 온 또 20, 30대 젊은 층도 있을 것이고 또 투표하지 못한 막판에 또 5, 60대들도 많이 투표에 참여할 것으로 보이고요. 지금은 좀 한산한 모습인 것 같습니다. 자, 지금 영상에서도 보셨듯이 동작을이 지금 최대의 관심사 지역입니다. 저기서 여야의 승부가 갈린다 이런 얘기까지 지금 나오고 있는데요. 나경원 후보, 또 노회찬 후보 어떻습니까? 지금 분위기가. 일단은 워낙 팽팽하기 때문에 이제 막판까지 지금 접전이 벌어지고 있고요. 일단은 이제 기동민 후보가 사퇴를 했지 않습니까? 새정치민주연합의 기동민 후보가 사퇴를 했는데 지금 인쇄용지가, 그러니까 투표용지가 이미 인쇄된 다음에 사퇴를 했기 때문에 오늘 투표용지에는 기동민 후보의 이름이 있습니다. 아, 있군요. 네, 물론 투표소 앞에는 공고문이 붙어 있습니다. 이번 기동민 후보는 사퇴했다. 하지만 이거를 또 놓치신 분들은 또 잘못 찍을 수 있기 때문에, 그러니까 단일화 골든 타임을 놓쳤기 때문에 단일화 효과를 많이 못 볼 것이다. 뭐 이런 우려들도 야권에서는 하고 있는데요. 좀 결과를 지켜봐야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럼 나경원 후보의 경우 이겼을 경우 졌을 경우 이렇게 우리가 한번 생각을 해볼 수 있는데요. 이겼을 경우에는 지금 비주류이기 때문에 한 축을 담당할 것이다 이런 예상을 할 수 있는 거죠? 맞습니다. 김무성 대표를 비롯한 이제 비주류들이 이제 당권을 쥐고 있는데 여기에 또 한 힘을 보태면서 특히나 또 다른 여성 대선 주자로서 또 부상할 수 있는 것 아니냐 뭐 이런 평가까지 나오고 있고요. 하지만 이번 선거에서 만약에 지게 된다면 지난번에 2011년 서울시장
보궐선거 때도 한 번 진 바 있기 때문에 그렇죠. 좀 큰 타격을 받을 것이다. 이렇게 관측이 나옵니다. 정치 재개에 불과할 수도 있다. 이런 얘기까지 나오는군요. 하지만 뭐 이렇게 그거 말을 쉽게 할 수는 없을 것 같고 아무래도 한 좀 1, 2년, 2, 3년은 조금 또 힘들지 나경원 않을까. 후보 입장에서는 반드시 이겨야겠네요. 맞습니다. 박성원 의원님, 네. 손학규 후보는 어떻습니까? 네, 손학규 후보가 이번에 만일에 김용남 후보를 꺾고 수원 8달에서 승리를 한다면 그 표의 확장성, 특히 중간층의 새정치연합의 취약점이라고 할 수 있는 중간층의 굉장히 강한 면모를 다시 한번 보임으로써 2011년 분당을 보궐선거의 그 위기 구원 투수에 이어서 당을 상당히 위기에서 구했다는 평가와 함께 당내의 그 당권 그리고 더 나아가서 대권의 강한 주자로서 다시 한번 3, 4번의 도전을 할 수 있는 기회가 마련된다고 할 수 있겠습니다. 이 8달이 사실은 그동안 7번의 총선에서 모조리 다 새누리당, 그렇습니다. 한나라당, 예. 신한국당, 민정당 네. 후보가 승리했던 곳 아닙니까? 그렇습니다. 그 남경필 의원이 5선을 했고 그 선친인 그 남평우 전 의원이 2선해서 7선에 22년간을 새누리당의 아성이었다고 할 수 있습니다. 자, 그 관심 지역 중에 하나가 또 김포입니다. 네. 경남지사를 지낸 김두관 후보 400km를 날아왔다. 그래서 철새다 이런 논란까지 있었는데요. 어떻게 예상하십니까? 일단은 김포가 그러니까 여론조사 결과가 공표될 수 있는 시간까지 발표된 여론조사를 보면은 굉장히 이제 김두관 후보가 뒤지는 걸로 나타났었는데요. 막판에 많이 추격한 것으로 나타나서 그러니까 김한길 대표가 선거 기간에 그 여론조사 공표 금지에도 불구하고 이런 얘기를 했죠. 김두관 후보가 역전을 했다. 뭐 이렇게 역전을 했다. 회의에서 예, 이렇게 예, 밝히기도 맞습니다. 했는데요. 일단은 뭐 저희가 자료를 좀 본 게 있지만 알아도 말씀드릴 수가 없어요. 예. 그런데 자료를 입수하셨죠. 저희가 이제 예. 여야 채널의 취재진이 함께 이제 여야에서 막판까지 조사한 이제 결과에 대해서 좀 취재를 했는데 그러니까 여론조사 공표 금지 기간 이후에 실시된 여론조사 결과를 맞습니다. 각 당권을 입수를 했는데 네, 이제 그 모 CF에서 이러죠. 표현할 방법이 없네요. 하지만 이제 김두관 후보의 경우는 거의 뭐 이제 박빙을 승부를 벌이고 있는데 네. 특히나 이제 뭐 유선 전화 그 여론조사에서도 거의 박빙인데 아무래도 숨어있는 표심이 있어서 네. 그 아무래도 김포 신도시의 젊은층 유권자들 표심이 좀 반영되면은 김두관 후보가 좀 더 승산 있지 않을까 뭐 이런 관측도 나오고요. 박빙이니까 일단 뚜껑을 좀 열어봐야겠죠. 제가 되게 시청자들이 궁금해할 것 같아서 대신 좀 여쭤보겠는데요. 네. 전남 지역에 있는 이정현 후보 그리고 경기 지역 손학규 후보, 그다음 나경원 후보, 그다음 김두관 후보 네. 이 네 사람의 당락이 시청자들이 되게 궁금할 텐데 바로 여론조사 공표 전에 있었던 그런 여론조사 그 내용이 그대로 유지가 됩니까? 혹시 바뀐 사람이 몇 명이나 됩니까? 몇 명이라고 셀 수는 없지만 굉장히 많고요. 그래서 여론조사 무용론까지 나오기도 합니다. 그러니까 여론 그리고 막판에 따라잡는 그 기세가 또 다르기 때문에요. 그 여론조사 공표 전에 있었던 그 공표 금지 기간에 있었던 변수가 반영되지 못하기도 하기 때문에 여론조사 결과는 이렇게 절대적으로 믿을 만한 요인은 아니다. 참고입니다. 그렇죠. 예. 네, 그러니까 여론조사 공표 전에 있었던 그런 지지율이 많이 변화가 있었다 이렇게 뭐 생각- 변화가 있을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네. 사실 지금 궁금한 게 하나가 투표율. 이 투표율이 선거 결과에 어떤 영향을 미치느냐. 이것도 사실 굉장히 중요한 포인트입니다. 왜냐하면 과거에는 날씨가 좋으면 젊은 사람들이 많이 놀러 가서 투표율이 떨어졌고 그 투표율이 떨어지면 여당 후보가 유리하다. 이런 공식들이 공공연하게 얘기가 돼 왔었는데요. 박성원 의원님 네. 어떻습니까? 그렇습니다. 일반적으로 투표율이 낮으면 조직표가 강한 여당표가 여당의 승리에 유리하다라고 많이 관측을 해왔고 상대적으로 투표율이 높은 경우에는 그 투표 참여가 상대적으로 저조한 젊은 층이 많이 참여했다는 얘기가 되기 때문에 야당이 유리하다. 이런 것이 과거의 공식이었는데 지난 대선에서는 좀 이런 공식이 깨졌죠. 사실은. 그랬죠. 예. 60, 70대 또 50대 이상이 막판에 사실은 몰려나가서 대거 투표를 함으로써 투표율이라는 공식을 깨뜨렸는데 이번의 경우도 단순히 투표율만 갖고 계산하기는 어렵다. 예. 이런 평가가 많이 나오고 있습니다. 지금 현재 예상컨대는 현재 6시 현재 전체적으로 28.8%라면 8시에 최종 마감하면 30% 초중반대로 예상되고 그렇겠죠. 있습니다. 예. 그렇다면 일반적으로 30% 정도의 투표율이라면 과거에는 새누리당이 유리했다라고 보지만
지금 국지적으로 상당히 다릅니다. 아까 나왔듯이 동작을의 경우는 상당히 현재 이미 41.5% 해서 최종적으로 가면 여기서 더 올라갈 것이고, 수원의 경우도 출퇴근하는 화이트 칼라 내지 젊은 층들이 막판에 얼마나 나올지 상당히 다르기 때문에 예. 투표율 자체도 상당히 유동적이고 또 그 투표율이 미치는 효과 자체도 단순히 그 과거의 공식으로 얘기하기 어려운 대목이 있습니다. 예. 그러면 이남희 기자, 오늘 네. 투표율이 가장 높았던 곳과 가장 낮았던 곳은 어디입니까? 투표율이 가장 높았던 곳은 또 가장 격전지 중에 한 곳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전남 순천 곡성인데요. 오후 6시 지금 투표를 제가 살펴보니까 순천 곡성이 45.2%예요. 45.1%. 근데 또 굉장히 높은 순천과 편이네요. 곡성이 나눠지는데요. 예. 순천은 이제 새정치민주연합 서가번 후보의 이제 그 고향이고요. 곡성의 경우는 이제 이정현 새누리당 후보의 고향인데, 특히 곡성의 투표율이 58%가 넘어서 거의 이제 60%도 넘겠다, 이런 얘기가 나오고요. 반면에 가장 투표율이 낮았던 곳은 그 본공천 논란을 일으켰던 권은희 후보가 출마한 바로 광주 광산을이었습니다. 예. 자, 그러면은 이번 재보궐에서 가장 관심을 끌었던 인물 중에 하나가 바로 권은희 후보. 네. 또 호남에서 과연 새누리당이 승리할 것이냐, 13대 총선 이후에 처음 승리할 것이냐, 이걸 놓고 관심을 받았던 이정현 후보, 이 두 사람인데요. 선거 전망을 어떻게 해야 됩니까? 박성원 의원께서 먼저. 아니, 네. 이 전망, 지금, 순천 곡성의 경우는 지금 오늘 현재까지도 상당히 엇갈리는 시그널이 나오고 있습니다. 아, 네. 그렇습니까? 예. 경우에 따라서는 어떤 쪽에서는 이변이 일어났다라고 단정하는 사람도 있는가 하면 그 수치는 아까 8시 최종 파이널을 끊을 때까지 그래도 우리가 어디냐라고 하는 막판의 전통적인 텃밭 정서가 작용해서 최종적으로는 수치와 상관없이 역시 그 전통의 정서로 서가번 후보가, 새정치연합의 서가번 후보가 마지막 그 승자가 될 것이다라고 하는 또 전문가들의 평가가, 말하자면 심정적 평가로는 서가번, 그리고 수치로는 이정현 후보도 만만치 않은 지금 이런 상황인 것 같습니다. 자, 저게 지금 화면에 보이는 게 7월 20일하고 21일 실시된 여론조사인데, 이정현 후보가 38.4, 서가번 후보가 33.7%로 이정현 후보가 앞서고 있네요. 근데 오차범위 내니까 이것도 뭐 감안을 해야 되는데요. 그래서 사실 이정현 후보가 이기는 여론조사 결과가 꽤 나왔습니다. 그래서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당에서도 이거 믿어도 될까? 막판 또 까보면 다르지 않을까? 막 이런 고민들을 많이 하는 모습을 볼 수가 있었는데요. 다만 이런 부분이 있어요. 순천은 인구가 26만 명이고요. 곡성은 인구가 3만 명이죠. 그러니까 인구 차이가 너무 나서 곡성에서 이정현 후보를 열심히 밀어준다고 해도 인구 때문에 또 좀 불리하지 않을까? 뭐 이런 얘기도 나오고요. 아니, 그런데 예, 예. 이 여론조사는 인구 비례를 넣어서 실시하는 거 아닙니까? 그렇습니다. 예.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제 그 투표인단 참여할 때 그렇지 않을까, 그러니까 굉장히 여야에서 여러 가지 분석을 내놓고요. 다만 새정치연합이 위기를 느끼는 건 분명히 맞습니다. 자, 그러면 이정현 후보가 만약에 승리한다면 어떻게 되는 겁니까? 이정현 후보는 알다시피 박근혜 대통령의 입이라고 할 만큼 또 박 대통령의 복심입니다. 이미 이번에 3번째 국회의원 도전을 해서 호남에서 지역주의의 벽을 만일에 깬다면 새누리당으로서는 아주 호남의 강한 또 교두보를 갖게 될 뿐만 아니라 박근혜 대통령이 취약했던 국민 통합이라고 하는 것을 호남이라고 하는 실질적인 지역구 의원을 통해서 적극적인 정책을 구사해 나갈 수 있는 강한 기반을 갖게 되기 때문에 당내에서의 발언권도, 당내 지금 비박 주자들이 이번 전당대회에서 상당히 다수를 차지했지만 당내에서 박근혜 대통령의 영향력을 상당히 호위무사 역할을 해나갈 수 있는 그러한 기반을 갖게 된다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권은희 후보는 어떻습니까? 권은희 후보의 경우는 지금 투표율이 굉장히 낮습니다. 오후 6시 현재 지금 투표율이 18%를 좀 넘었는데 18%밖에 안 됩니까? 그러니까 아마도 권은희 후보가 당선될 거라고는 얘기를 많이 하지만 투표율을 좀 이렇게 봐야 될 것 같습니다. 만약에 광주 광산을에서 투표율이 일단 30%가 나오지 않고요. 또 득표율이 60%를 넘지 못한다면 권은희 후보는 당선이 돼도 당선된 것 같지 않은 그런 평가, 불신임이라는, 사실상 불신임이라는 평가가 나올 것이다. 정치권에서는 이런 얘기도 나오고 있습니다. 아니, 투표율이 20%밖에 안 된다면 대표성이 있다고 봐야 됩니까?
그런 부분도 있을 수 있고요. 아무래도 이제 공천 논란 이런 거에 대한 좀 불만과 불신 같은 것들이 결국에 투표장으로도 이끌지 못하지 않았나 이런 예. 비판 하나와 또 하나는 이제 이 선거가 어차피 권은희 후보가 될 것이라고 생각하는 사람이 많아서 어떤 당락에 큰 영향이 없기 때문에 또 투표장 많이 가지 않았다 뭐 이런 얘기도 합니다. 예. 오늘로써 이제 후보들의 선거운동이 어제로서 다 끝나고 오늘 이제 투표까지 다 마무리되는데요. 저희가 그동안 재밌었던 후보들의 말말말 영상으로 한번 준비해봤습니다. 여러분, 그래서 제가 말씀드렸어요. 잘 안 되면 제가 삭발이라도 하겠다고. 공주냐 모습이냐 동작구에 지금 필요한 것이 공주냐 모습이냐 선택하는 선거입니다. 여러분, 예산 폭탄을 퍼볼 자신이 있습니다. 호남 예산 지킴이라는 별명을 얻은 바 있습니다. 우리 국민을 무시하고 호남을 무시하고 야당을 무시하는 박근혜 정권을 심판하는 야당의 김두관 후보는 경상남도 김해에서 김포까지 400km 날아온 정치 철새입니다. 국정 경험이 없는 사람이 국회에 가봤자 일하는 거 배우다가 세월 다 보내고 말 것입니다. 저는 새누리당 이정현 후보 이런 말도 했어요. 2년만 쓰고 버려두세요. 재보선 때 박근혜 정부 때 내가 확실하게 예산폭탄 퍼볼 자신이 있으니까 2년만 쓰고 버려달라 이 말을 했는데 또 유권자들이 굉장히 거기에 대해서도 많은 반응을 했다 이런 얘기 들었습니다. 자, 지금까지 이제 재보선 소식 알아봤고요.